안녕하세요. 이근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 작가님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부입니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마음의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장을 내뿜는다.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모든 불행이 고통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불행도 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체의 불행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불균형하다. 즉 과잉 반응이다. 고통체와 에고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사건과 상황의 중요성이 완전히 왜곡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다. 이야기에 담긴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고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와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고통체는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왜곡시키며 인간관계를 방해한다. 결국 자신과 세상 속의 불행을 키우는 의도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미아가 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당신을 흔들거나 마음을 방해받는가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평화뿐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 자신에 대한 시각이 좁고 자기 중심적일수록 당신은 타인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에만 눈이 가고 거기에 반응한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는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함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오해가 모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다. 돈이든 인정받는 일이든 사랑이든 부족함이라는 사고방식이 포함되면 언제나
결핍을 경험한다. 이미 있는 자기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핍만 눈에 띈다. 세상은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인색하며 그 이유는 자신은 작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서 생각하라. 당신이 주기 시작하면 받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풍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온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심리 분석이나 자기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당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내용물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의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화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물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의식이라는 내적 공간이 있다.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보기에 우연 같고 무질서하게 여겨지지만 이런 배후에는 더 높은 질서와 목적이 숨어 있어 알 수 없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용물에 대한 것인 반면 더 높은 질서는 형상 없는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지배되는 마음에게는 잘 조성된 공원이 편하다. 원시림의 질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혼돈으로 보인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 때로는 삶이 무질서에서 침략당하고 마음이 부여한 의미들이 붕괴될 때 이것이 더 높은 질서로 가는 문이 되는 일도 있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이 각각 별개의 존재처럼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현실은 단편적이며 이는 환상이지만 현실로 착각한다. 모든 사물과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좋고 나쁨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어떤 일에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맞추어라.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인 그 자신의 비밀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이 일어나는 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는 순간과의 내적인 조화를 기초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는 삶, 그 자체의 지성의 힘이 작용한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아마도와 일본의 한 마을의 학구인이라는 선사의 그런가는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이 순간이 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며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일단 일정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 친구 혹은 적이 되든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일단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호적으로 다가가면 당신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그 결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에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반응하는 것, 장애물로 반응하는 것, 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미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당신을 데려가는 수단일 뿐이다. 언제나 바쁘고 지금 이곳에 완전히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현재의 순간이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며 지금의 삶이 문제이며 당신은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취급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싫거나 있는 지금 그대로의 삶에 반론을 제기하고 다투며 삶을 적으로 만든다.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현재의 순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현재의 순간과 혼돈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순간을 내용물과 혼동함으로써 시간의 한상뿐 아니라 에고의 환상도 생겨난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속에서 일어난다.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말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만이 존재하는 전부이다. 시간은 감각에 의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목적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음의 구조물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최대의 장애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시간을 제거하라. 의식으로부터 시간의 제거는 유일한 영적 수행이다. 우리가 제거할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심리적 시간을 제거이다.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에고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에고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불행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불행이다. 세상의 장벽을 초월하여 당신을 분리하여 형상 없는 한 생명이 당신의 본래 존재이다. 또 반응하지 않고 무저항을 통해 당신 안의 형상을 초월한 것이 현존으로 나타난다. 무저항은 영원히 형상의 갇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정하면 자신의 형상 전체성이 에고를 포함해 실제보다 더 현실성이 있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본래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나의 삶에는 형상 차원에서의 성장과 확정을 추구하는 시기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시기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이든 명성이든 성리이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일의 실현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기쁨과 활력을 느낄 때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불안과 부정적 성향은 이 행성위의 병이다. 부정적 성향은 내면적 차원에 있다. 이것은 빈부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현재 순간을 받아들여 형상 너머에 존재하는 깊고 시간에 의해 손생되는 일이 없는 완전성을 발견해야만 한다. 에고는 비난을 받거나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손상된 자아 복구를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며 진실보다도 자기 보존에 힘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작아진 채 두는 것이다. 험담을 들었을 때 반발 없이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더 커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의 집단적인 병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로잡히고 움직이는 형상에 체면당해 삶의 내용물에만 열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는 것이다. 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이는 모든 상황이 덧없음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형상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형상에 대한 집착도 형상과의 동의라도 줄어든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내적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이것이 평화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온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런 대상의식을 공간의식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간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감각, 지각, 생각, 감정과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전면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배경에 내면에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공간의식은 자유를 의미하고 초월을 의미하는 영적 차원이다. 텔레비전과 술은 마약류 같은 종류이다. 어느 정도는 마음에서 해방시켜주지만 의식의 상실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간에 존재함은 내면의 넓은 공간이 있는 상태이다. 당신은 고요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게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창조행위가 일어나서 형상으로 나타나면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고가 돌아오고 내적 공간을 가린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는 구분을 하지 말라. 어떤 해석도 없이 각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 이때도 편안하지만 활짝 깨어있는 관심이 열쇠이다. 모든 경험에는 세 가지 가능 구성 요소가 있다.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 생각, 감정이다. 그럼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이고 나를 정의하는 것은 생각을 따름이다. 경험하는 자는 당신이다. 당신은 의식이다. 의식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의 의식을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으로서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은 가능하다. 생각의 흐름의 틈을 만들므로써 내적 공간을 발견하라. 그 틈을 자주 가져와서 당신은 매일의 활동들과 생각 흐름의 여기저기에 그 틈이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보라. 들숨과 날숨과 더불어 가슴과 배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호흡은 저절로 일어난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호흡 사이에 짧은 멈춤, 즉 들이쉬기 전의 고요함에 주목하라. 숨을 뜻하는 독일어 아트메는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아트만에서 온 것이다. 아트만은 만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 내재하는 신을 의미한다. 호흡은 물체가 아니며 형태도 형상도 없기 때문에 훌륭한 영상이 된다. 호흡의 자각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의식의 이름 없이 생각을 멈추는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중독 같은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면, 그리고 욕구가 일어나면 잠깐 멈추고 의식적으로 3번 호흡한다. 그리고 호흡하면서 내 몸이 살아있음을 느껴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다. 내면적인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토대이다. 알아차림과 생각은 무슨 관계인가? 알아차림은 공간이며 그 공간이 스스로 의식할 때 그 공간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른 수백 수천만 명이
실패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심리적인 시간인 삶의 충만함을 미래에서 찾으려 하는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습관을 무효화시킬 때 당신의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존재와 행위가 연결됩니다. 당신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이미 외부적인 목적이 지배적이어서 내면적인 목적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단지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며 목적지는 2차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형상의 소멸, 그 중에서도 특히 늙음으로써 나타나는 깨달음의 기회는 현대 문명에서는 이제 막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에고가 회귀 운동과 자신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으면 늙음이나 다가오는 죽음은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다. 깨어있는 행동은 외부적인 목적, 무엇을 하는가와 내면적 목적, 깨어남과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조화를 이룬 행동이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하나는 작동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받아들임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정하지 않고 행복함으로써 오는 평안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능력이 극대화된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낀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움에 우리가 구조적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더해져서 열정으로 바뀐다.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